오늘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특약사항,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세 보증금이 1순위 조건이며 현 권리관계를 잔금일에 이길까지 유지하도록 한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이길까지 현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1순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때는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상환계좌로 입금하거나 같이 은행에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통해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경매가 진행된다면 국세, 지방세 등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보다 선순위 배당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참고로 현재는 계약일 이후 임차인은 계약서를 지참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되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간혹 임차인분들 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맞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특약이기도 한데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차인 A는 1월 1일 전세보증금 3억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3월 1일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기재했는데 2월 20일에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해당 주택엔 기존 임차인도 입주해 있던 상황이고 3월 1일에 이사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A의 계약 해지 통보로 모든 게 어그러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 3억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임차인 A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핑계였고 더 좋은 집으로 계약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했던 거고요. 이건 단순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사례가 아닙니다. 특약을 잘못 기재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번째,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되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역시 임대인의 사정으로 라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3번 특약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3번과 4번 특약의 경우 특약을 잘못 기재하면 현재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기한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 이후 일주일 이내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섯 번째,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된다면 다음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임차인은 계약일 이후 30일 전까지 임대차 신고하기로 한다. 임대인, 임차인 누구라도 신고하면 되지만 깜빡하게 되면 둘 다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입주 전 도배나 장판 등 기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기재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특약사항을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 영상 중에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을 설명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약서엔 왠지 정제되고 함축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개업자 분들도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말하듯이 상세하게 특약을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약은 일방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내용을 계속 요구한다면 계약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에 떠도는 일방적인 특약상 문구들은 너무 믿지 마시고 사전에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게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